여러분, 15세기 조선에 가장 유력한 왕자가 꾸었던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꿈을 하나 상상해 보시죠. 네, 시작부터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그쵸. 그 개인적인 꿈이 당대 최고의 화가손을 거쳐서 시각화되고 또 거기에 최고 권력자들의 친필 서명까지 덧붙여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세계로 탄생했거든요. 오, 스케일이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조선의 영혼과도 같은 작품이 바다 건너 일본의 한 대학 도서관 깊은 지하금고에 잠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 그것도 타국의 중요 문화재라는 이름표를 달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한 왕자의 사적인 악몽 혹은 환상이 어떻게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전혀 다른 세계의 수장고에 갇히게 된 걸까요? 여러분을 이 기묘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으로 초대합니다. 네,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단순한 명화 감상, 그런 차원을 완전히 넘어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핵심 자료를 해부할 텐데요. 첫째, 안개 낀 산수와 복숭아꽃이 만발한 한 폭의 거대한 두루마리 그림 이미지. 그리고 둘째로 무려 150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일본 텐리 도서관의 묵직한 지정문화재 목록 데이터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어느 벚꽃 흩날리는 봄날에 이 도서관에 육중한 나무문을 열고 들어갔던 한국의 서지학자 김철민의 날선 기록까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자료를 교차해서 들여다보면요. 예술이라는 게 단순히 벽에 걸어두고 아름다움을 소비하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거든요. 맞아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건 뭐랄까 권력의 흥망성쇠, 또 당대 지식인들의 치열한 이념 투쟁,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남은 어떤 기록의 생명력에 관한 거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거대한 서사시. 그럼 바로 그 지정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서지학자 김철민이 도서관 내부에 그 소화실이라고 불리는 특별 구역에서 이 몽유도원도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기록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순간이죠. 맞아요. 유리 장갑을 끼고 그림에 다가갔을 때의 감각을 묘사했는데 그게 캔버스를 밖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썼거든요. 아, 걸어 들어가는 느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대인인 제 시각에서 이 그림의 이미지를 막 뜯어보니까 왜 그런 묘사가 나왔는지 진짜 단번에 납득이 가더라고요. 오, 시각적으로 어떤 특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셨나요? 일단 시선의 동선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 보통 서양의 풍경화 같은 거 보면 카메라 렌즈처럼 하나의 고정된 소실점을 향해 있잖아요. 그렇죠. 르네상스 이후의 원근법이 보통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관람자는 그저 창문 밖을 내다보는 구경꾼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관람자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네, 화면 왼쪽을 딱 보면 신비로운 안개 사이로 약간 아슬아슬한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당장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험준한 기염괴석들이 막 압도적으로 다가오죠. 네, 아주 거칠고 현실적인 공간이죠. 그러다가 안개를 스치면서 오른쪽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아, 무릉도원이 등장하는군요. 맞아요. 붉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진짜 현실엔 존재하지 않을 법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이 극단적인 공간의 대비를 따라가다 보면 제가 지금 15세기에 만들어진 오픈월드 게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픈월드 게임이요. 재밌는 비유네요. 아니면 막 VR 헤드셋을 딱 쓰고 튜토리얼 맵에 처음 접속한 것 같은 그런 착각마저 들더라고요. 근데 그 VR이라는 비유가 안견이라는 천재화가의 설계 방식을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안견은 안평대군이라는 기획자가 꾼 사실 형태가 없는 꿈이잖아요. 그 꿈을 관람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으로 건축해낸 겁니다. 와, 3차원 공간으로 건축을 했다. 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안개, 그리고 빈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폭안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이
단 한 면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게 너무 기괴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이렇게 웅장한 자연이 있고 화려한 복숭아 나무 숲이 있는데 진짜 개미 한 마리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비워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직접 저 안개 속 끊어질 듯 이어진 길을 걷고 있는 1인칭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아, 정확합니다. 그 1인칭 시점의 몰입감, 그게 바로 안견이 고도로 개성한 심리적 동선이거든요. 심리적 동선이요? 네, 만약 그림 안에 누군가 그려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여정을 3인칭으로 관전하게 됐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길 걷고 있네 하면서요. 아, 그렇죠. 주인공은 따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완벽하게 비어있기 때문에 관람자 스스로가 그 빈 공간을 채우면서 직접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15세기에 벌써 그런 인터랙티브한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견은 왼쪽에 흠나는 현실 세계하고 오른쪽의 이상향을 안개로 교묘하게 단절시키면서도 묘하게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경치 좋은 풍경화가 아니에요. 그럼요. 안평대군의 아주 깊은 무의식을 우리 눈앞에 만질 수 있는 가상현실로 구현해낸 당대 최고의 기술적이자 예술적인 성취인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완벽하게 비어있는 환상의 세계가 화폭 밖으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아, 화폭 밖의 상황이요? 네, 그림 밖은 그야말로 인산이네거든요. 그 텅 비어있는 그림 주변을 삥 둘러싸고 무려 21명의 당대 엘리트들이 빼곡하게 자신들의 글씨를 덧붙여 놓았어요. 네, 찬시와 찬문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죠. 현대인의 감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이상하거든요. 약간 누군가 SNS에 자기 꿈 이야기 올렸는데 그 밑에 국가 최고위급 인사 21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장문으로 댓글 달아놓은 셈이잖아요.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의 단체 댓글 딱 맞는 비유네요. 아니면 막 롤링페이퍼 돌려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엄청난 이질감을 느꼈어요. 굳이 남의 사적인 꿈을 그린 그림에 왜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길을 쓰고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했을까요? 예술 작품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네, 요즘 같으면 작품에 낙서하는 거랑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예술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으로만 보지만 15세기 조선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텍스트들은 그림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림 그 자체를 완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제였어요. 핵심 기재요? 그저 방명록 같은 게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서지학자 김철민하고 일본인 연구자 가마구치가 이 21명의 친필 텍스트를 두고 거대한 서지학적 계보라고 불렀던 진짜 이유를 들여다봐야 해요. 아, 거대한 서지학적 계보? 네, 우선 안평대군은 그냥 평범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자 왕실에서 가장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죠. 아,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군요. 그러면 이 21명의 글은 왕자님 꿈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아부성 감상평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이건 고도의 정치적 사상 검증이자 이념의 동맹을 묻는 아주 무서운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와, 리트머스 시험지라니 듣기만 해도 살벌한데요.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권력자가 자신의 아주 내밀한 이상향을 딱 그려놓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한테 여기에 글을 좀 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가 꿈꾸는 이 세계관에 동의하느냐 이런 건가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나와 뜻을 함께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행위죠. 붓을 들어서 그 비단 위에 자신의 철학을 적어내리는 순간 그건 지울 수 없는 정치적 서약이 되는 겁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그림을 매개로 한 권력의 지도, 혹한 피 흘리지 않는 충성 맹세였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글의 내용을 그토록 집요하게 분석했던 거죠. 아, 어쩐지 출처를 보니까 이 21명이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각자 완전히 다른 철학적 해석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해석의 차이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작품을 단순한 그림에서 거대한 사상의 소우주로 격상시키는 이유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달랐나요? 예를 들면 어떤 학자는 무릉도원의 풍경을 보면서 우주와 자연의 이치, 즉 도를 논증하려고 했어요. 철학적으로 접근했군요. 반면에 또 다른 엘리트는 거대한 권력이나 인간의 삶이 결국 이 꿈처럼 한낱 허무하게 쓰러지고 만다, 이런 인생의 덧없음을 적어내려가기도 했죠. 와, 그림 하나를 가운데 두고 21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이 팽팽하게 맞붙은 거네요. 그렇죠. 조선 엘리트 사회의 철학적 깊이와 정치적 역학이 그 비단 위에서
숨막힐 듯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목류도원도는 단순한 미술품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졌던 이념적 네트워크가 아주 고스란히 봉인된 타임캡슐이었어요. 완벽한 타임캡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탐구의 가장 뼈아프고 당혹스러운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모순이죠? 조선 엘리트들의 그 정치적 서약과 사상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이 귀중한 캡슐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아, 드디어 텐리 도서관의 지정문화재 목록 데이터로 시선을 옮겨야 할 시점이군요. 네. 제가 이 도서관의 목록 데이터를 스크롤하면서 느꼈던 그 기묘한 감각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거든요. 네, 어떤 느낌이었나요? 텐리 도서관은 그냥 일반적인 대학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장서수만 무려 150만 권에 달하고 그 안에는 일본의 기원을 담고 있다는 일본석이나 고사기 같은 핵심 국보들이 쫙 자리 잡고 있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정신의 근간을 모아둔 엄청난 규모의 블랙홀 같은 곳이죠. 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일본 고문원들의 리스트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요.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결정적이고 좀 이질적인 한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조선의 몽유도원도가 등장하는 그 대목이죠. 맞습니다. 데이터에 한자로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류도원도 안견화 세종 29년 작품이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연월일이 못 박혀 있습니다. 1950년 8월 29일. 1950년이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연도죠. 그러니까요. 조선의 철학과 권력이 응축된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의 국가적 보호를 받는 문화재 목록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끼어 있는 걸까요? 그 데이터의 존재 자체가 서지학자 김철민이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스스로한테 던졌던 두 번째 핵심 질문하고 직결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라면 왜 이 그림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출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어디를 뒤져봐도요. 이 그림이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누구의 손을 거쳐서 현해탄을 건넜는지 물리적인 궤적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 아예 없다고요? 네, 철저한 공백이죠. 역사적 기록의 공백이라는 게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올 수도 있군요. 생각해보면 안평대군과 그 주변에 모여들어서 자신의 철학을 과시했던 21명의 엘리트 권력자들은 결국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권력을 잃고 쓰러져 갔잖아요. 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인물들이 많죠. 그들의 육신과 권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남긴 종이와 먹물은 엄청 질기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전리품이 되거나 아니면 밀반출된 수집품이 돼서 거친 바다를 건넌 거겠죠. 바로 그것이 권력의 무상함, 그리고 기록의 끈질긴 생명력이 아주 극명하게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기록의 끈질긴 생명력. 네, 텐리 도서관의 차가운 수장고 안에서 15만 권의 장서 중 하나로 고요하게 박제되어 있는 몽유도원도를 보면서 학자 김철민은 그 거대한 시대의 아이러니를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어떤 아이러니일까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이상향, 그리고 치열한 정치적 이념마저도 결국 역사의 파도를 넘다 보면 타국의 서구에서 완전히 낯선 분류 기호를 단 채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존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와, 타국의 서고에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존된다. 진짜 너무 뼈아픈 역설이네요. 특히 저는 아까 언급했던 그 지정 연도 1950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여운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네,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시기 중 하나죠. 맞아요.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막 잿더미로 변해가던 바로 그 해 여름에 이 조선을 꿈은 일본 나라현의 고요한 도서관에서 일본의 중요 문화재라는 영원한 안전판을 부여받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예술작품의 운명이라는 게 그것을 둘러싼 인간들의 잔혹하고 치열한 역사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이 건조한 데이터 한 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술은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그릇이 어떤 경로를 표류해서 어디에 정박하는지 그걸 추적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를 읽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텍스트와 예술은 그냥 고정된 물체가 아니에요. 네, 끝없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덧입는 일종의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것을 이번 여정이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우리의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장의 낡은 두루마리 그림 이미지, 그리고 도서관의 차가운 목록 데이터, 또 그 사이를 걷던 학자의 내밀한 기록을 통해서
깊은 안개 속을 탐험해 봤는데요. 네, 꽤 긴 여정이었죠. 보통 우리가 예술 작품을 생각할 때 그냥 박물관 유리에 갇힌 정물화나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을 박제해 놓은 죽은 유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느끼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출처들을 뜯어보면서 발견한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몽유도 원도는 15세기에 완성된 채로 딱 멈춰버린 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 살아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맴돌던 아슬아란 꿈이 천재 화가의 붓끝을 거쳐 만질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 되었고요. 또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치열한 이념과 생존 투쟁의 텍스트를 마치 스펀지처럼 쫙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또 바다를 건너서 일본 텐리 도서관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공간에 도착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았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김철민이나 가마구치 같은 현대의 학자들은 그 끊어질 듯 이어진 안개 속 길을 계속해서 다시 걷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역사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발굴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텍스트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식인들을 계속 그 가상현실에 로그인하게 만드는 거네요. 정말 무서운 생명력입니다. 맞아요. 모든 기록은 그것을 읽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타국의 서구에 갇혀 있다고 해도 그 꿈의 생명력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잃어버린 맥락을 복원하려는 현대인들의 치열한 탐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이군요. 네, 바로 그게 기록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이 깊고 긴 탐구를 마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파문을 던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완자의 사적인 악몽에서 출발해서 화가의 가상현실 설계를 거치고 21명의 권력자들이 사상검증의 서명을 남긴 뒤에 수백 년이 흘러 일본의 문화재가 되어 현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이 거대한 세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몽유도원도라는 꿈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꿈일까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처음 그 세계를 구상했던 안평대군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세계에 자신의 이념을 강렬하게 새겨 넣었던 21명 문인들의 것일까요? 혹은 5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낯선 타국의 도서관에서 유리 장갑을 낀 채 그 안개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학자들?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의 머릿속에 그 붉은 복숭아꽃의 환영을 떠올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것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진짜 꿈의 여행은 그 벚꽃이 흩날리던 텔리 도서관의 무거운 나무문 너머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음번 무언가를 읽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탐구하기 위해 도서관의 문을 딱 여실 때 그 문 너머에 어떤 잠든 세계가 여러분의 접속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 짙은 안개 속을 함께 거닐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